2024년 6월 14일, 전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해외 수출 영건이던 한국 KTX가 갑자기 2,700억 원 대박 계약을 따냈어요. 13년 독점하던 유럽 강자들을 12대 4로 완전히 박살냈죠. 도대체 어떻게? 비밀은 한국 엔지니어가 건넨 손전등 하나였습니다. 그때 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승리의 숨은 주역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15년 전 중동에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던 어떤 외국인이 한국의 최고 응원군이 되었거든요. 손전등에 담긴 비밀은 뭘까요? 30년 서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 기술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년 전 요르단 암만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EU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한 암만 마이너스 아카바 고속철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말이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요르단 교통부 파리드 국장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그의 손에는 프랑스 알스톰에서 온 수리비 청구서가 들려 있었죠. 한 달 수리비만 300만 달러였어요.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기술자문관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이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프랑스 TGV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신 고속철을 요르단에 도입했을 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이번엔 중동의 철도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EU 본부에 보고할 때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운행 시작 6개월 만에 문제가 터졌어요.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 온도가 45도를 넘나들자 에어컨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요르단 기술자들이 손도 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 기밀이라서 저희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가 차갑게 말했어요. 심지어 나사 하나 풀어보는 것도 금지했죠. 요르단 최고의 엔지니어 압둘라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저희는 20억 달러를 내고 비싼 장난감을 산 거네요. 우리는 영원히 손님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운행 2년 만에 절반 이상의 열차가 멈춰섰어요. 요르단 정부는 결국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저는 유엔에서 책임자로서 혹독한 질책을 받았죠. 뷸러 자문관, 당신의 이상주의적 접근이 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상급자의 날카로운 말이 뼈에 박혔어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현지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요르단의 실패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술 이전에 집착하게 됐죠.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자립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만 맡기로 결심했어요. 202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새로운 의뢰가 왔을 때 저는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죠. 2023년 12월 타슈켄트에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대회의실에는 세계 각국의 철도 대표단이 모여들었죠. 모두 27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스페인 탈고 대표단이 먼저 도착했어요. 당연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카를로스 라미레스 부사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리나, 이번엔 경쟁이 될까요? 우리는 이미 13년간 아프로시옵을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실제로 아프로시옵은 중앙아시아의 자랑이었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2시간 8분. 시속 250km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연간 승객 수만 100만 명이 넘었어요. 프랑스 알스톰도 만만치 않았어요. 글로벌 고속철 시장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장 피에르 마케팅 디렉터가 거만하게 말했죠. 우리는 전 세계 30개국에 고속철을 공급했습니다. TGV 기술은 이미 검증됐어요. 독일 지멘스는 효율성을 내세웠어요. 우리 ICE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일본 히타치는 신뢰성을 강조했고요. 신칸센은 60년간 무사고 운행 기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업체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기술 매뉴얼은 우즈벡어로 번역해서 완전히 공개해 주실 건가요? 스페인 핵심 부분은 기업 기밀이라서. 프랑스 운영 매뉴얼 정도는 번역 가능하지만 독일 보안상 제약이 있어서. 일본 일부 공개는 가능하지만 전체는. 그럼 현지 엔지니어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업체가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운영법과 기본 정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원리나 핵심 기술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였죠. 바로 그 순간 요르단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들이 파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의존성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영원히 그들의 고객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였죠.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샤크조드 국장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스페인과 13년간 함께했지만 우리 기술자들이 배운 게 거의 없어요. 고장나면 항상 스페인 기술자를 불러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이 준 건 열차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관전자가 될 뿐이라는 것. 요르단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것. 샤크조드 국장님,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술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요르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짜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를 찾겠다고. 2024년 2월 어느 월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소포가 제 사무실로 배달됐어요. 한국 현대로템에서 온 파란색 표지의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화려한 포장과 고급 선물로 어필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뭐지? 이렇게 소박하게. 솔직히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우리는 증명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도원이라는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가 타슈켄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처음 본 그의 모습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과묵한 중년 남성. 화려한 정장도 아니고 그냥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마리나 자문관님. 저는 설명보다는 증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박도원의 첫 마디였어요. 다른 업체 대표들이 모두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기 바빴는데 이 사람은 달랐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업체를 만나봤는데 대부분 이야기만 많더군요. 저희는 다릅니다. 박도원이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강원도 대관령,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KTX 이음이 시속 260km로 달리는 모습이었죠. 눈보라가 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것은 작년 겨울 촬영한 거예요. 한국은 사계절이 극명합니다. 여름엔 35도,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두 번째 영상은 더 놀라웠어요. 여름 폭염 속에서도 KTX-이음이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장면이었어요. 객실 온도는 25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막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도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이에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막 환경 시뮬레이션 챔버 영상이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모래바람을 3시간 동안 KTX-이음에 뿜어댔는데 테스트 후 엔진을 뜯어보니 먼지 하나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중 필터 시스템입니다. 0.1 마이크로미터 먼지까지 걸러내죠. 박도원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놀라운 것이었어요.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KTX-이음을 조립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 3개월간 연수받은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입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조립과 정비가 가능해요. 잠깐, 카자흐스탄에도 한국 기술을 전수하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희는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요. 박도원의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모든 걸 기밀로 취급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공개하려고 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직접 확인하러 오세요. 우리 공장 어디든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원이 건넨 초청장을 받으며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요르단에서의 실패 이후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대감이었죠. 드디어 진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았어요. 2024년 3월,
저는 샤크조드 국장과 함께 한국 창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도원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화려한 VIP 의전을 준비했는데 현대로템은 소박했어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박도원의 말에 샤크조드의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이 저희에게 작업복과 안전모를 건네주더군요. 어디든 가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박도원이 샤크조드에게 손전등까지 건네며 말했어요. 함께 보시죠.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이 말이 바로 모든 걸 바꾼 그 한마디였어요. 다른 업체들은 정해진 코스로만 안내했는데 현대로템은 정말 모든 걸 보여줬거든요. 샤크조드가 KTX 이음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대차를 살펴봤어요. 박도원은 그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이게 우리 핵심 기술인 동력 분산 시스템입니다. 기존 동력집 중식과 달리 모든 객차에 모터가 분산되어 있어요. 와, 이런 구조는 처음 봐요. 샤크조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전기 배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핵심 부품인 견인 모터 내부까지 분해해서 보여줬죠. 이런 건 처음이에요. 스페인에서는 기밀이라며 절대 못 보게 했는데. 샤크조드가 감탄했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 김철수가 샤크조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기술은 우리만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요. 우즈베키스탄 기후에 맞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기술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함께 들여다보자는 사람들이라는 걸. 점심시간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기술 이야기가 나왔죠. 사막 기후가 가장 까다로울 텐데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한국 엔지니어가 진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샤크조드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 40도, 밤에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열 팽창을 고려한 특별 설계가 필요하겠네요. 한국 엔지니어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제 과거 동료인 다니엘 리를 만났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금은 스페인 측 자문을 맡고 있었죠.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말이나 오랜만이야. 그런데 한국도 기밀이 많을 텐데.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 다니엘은 여전히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어요. 다니엘, 이번엔 달라. 이들의 눈빛이 다르다고. 하지만 현실을 봐. 한국은 해외 실적이 없잖아. 우즈베키스탄이 첫 수출인데 리스크가 너무 커. 다니엘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공장 투어 마지막에 박도헌이 저희를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걸 봤죠.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헌의 말에 샤크조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샤크조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짜 기술 파트너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2024년 4월, 각국의 최종 제안서가 제출됐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대회의실에서 검토 회의가 열렸죠. 테이블 위에는 5개국의 두꺼운 제안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스페인 탈고의 제안서를 먼저 열어봤어요. 예상대로 기존 RENFE S-130의 개량형이었죠. 250km/h, 8량 편성, 검증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13년간의 성공적인 운행 실적.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카를로스 라미레스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프랑스 알스톰은 AGV 320을 제안했어요. 최고속도 320km/h의 화려한 스펙이었죠. 독일 지멘스는 ICE 기술 기반의 에너지 효율성을, 일본 히타치는 신칸센의 안전성을 내세웠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앞장에 우즈베거로 쓰인 제목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여객열차. 샤크조드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이건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라 선언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기존 KTX-이음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특별 설계 광궤 적용. 우즈베키스탄의 1520 궤도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대차를 설계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존 한국의 1435 표준궤와는 전혀 다른 거죠. 두 번째 특별 설계 사막 기후 대응 시스템. 여름 45도 폭염과 겨울 영하 20도 추위, 그리고 모래바람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냉각 시스템과 사중 필터 구조. 세 번째 특별 설계 7량 편성. 기존 KTX 이음의 6량에서 1량을 늘려 장거리 여행객을 위한 식당 칸과 휴게실까지 포함.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술 이전 계획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4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6개월간 집중 교육. 단순한 운영법이 아닌 설계 원리부터 완전 전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우즈베거로 완전 번역된 기술 매뉴얼 목차였죠. 총 1200페이지에 달하는 완전한 기술 문서를 모두 우즈베거로 번역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업체들이 기업 기밀이라며 숨기려 했던 바로 그 부분을 한국은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한 거죠. 제가 박도원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모든 기술을 공개하실 건가요? 경쟁사에게 뺏길 위험은 없나요? 박도원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말이나 자문관님,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드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제게 경고했어요. 말이나,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한국도 결국 장사꾼이야.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다니엘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확신이 더 컸어요. 다니엘, 비즈니스만으로는 진짜 성공할 수 없어. 사람을 남겨야 진정한 성공이야. 제가 작성한 기술자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이랬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선택을 통해 단순한 고객이 아닌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독립을 약속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타슈켄트 철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종기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8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각국 대표단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한쪽에는 13년 실적의 스페인, 다른 쪽에는 도전자 한국.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같았죠. 스페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카를로스 라미레스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탈고는 13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단 한 번의 중대사고 없이 운행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죠. 스페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앞으로 시읍의 성공 사례, 전 세계 30개국 수출 실적, 안정성 데이터까지. 객관적으로 봐도 강력한 제안이었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즈베키스탄을 잘 알고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도 비슷한 논리로 공격했어요. 검증된 기술, 풍부한 경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키워드를 반복했죠. 마지막으로 박도원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업체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그래프나 숫자 대신 단순한 메시지로 시작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의 열차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박도원이 보여준 건 놀라운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받은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이 독립적으로 KTX를 정비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어설 차례였어요. 기술 자문관으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15년 전 요르단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기술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현지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고 계속했어요. 이번 선택은 단순히 열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미래 50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스페인과 유럽 업체들은 우리를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기술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자들이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 해요. 샤크조드 국장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죠. 투표가 시작됐어요. 18명의 위원이 하나씩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한국 현대로템 12표, 스페인 탈고 4표, 기타 2표.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카를로스 라미레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리나, 내가 이겼구나. 하지만 정말 한국이 약속을 지킬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다니엘, 이번엔 다를 거야. 그들의 진정성을 봤거든. 15년 만에 드디어 요르단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잡은 거였어요. 2024년 6월 14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죠. 2,700억 원 규모 6편성 42량의 KTX 수출 계약이었어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약속대로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40명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샤크조드를 포함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선발됐죠.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샤크조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저희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갑니다. 진짜 기술을 배우러요. 그의 눈에는 15년 전 요르단 엔지니어들과는 다른 희망이 보였어요. 창원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진짜 한 팀이 되어 일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이아라는 28세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타슈켄트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죠. 그녀가 맡은 임무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 설계였어요. 우즈베거,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까지 4개 언어로 안내방송이 나와야 해요. 우리 승객들을 위해서요. 자이아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김영수 수석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도 생각 못했는데요. 정말 좋네요. 자이아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불을 켰어요. 우즈베키스탄 특유의 억양과 발음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였죠. 한국 엔지니어들도 기꺼이 도와줬어요. 박도원이 가장 놀란 건 샤크조드의 제안이었어요. 사막용 열 배출 구조를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요? 우즈베키스탄은 일교차가 40도까지 나거든요. 샤크조드가 그린 설계도를 본 순간 박도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에요. 그의 제안이 실제로 설계에 반영됐어요. 기존 KTX 이음에는 없던 특수 열 배출 시스템이 추가된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엔지니어가 우즈베키스탄 동료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제안을 듣고 구조를 바꾸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이 열차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이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주시는 거네요. 3개월째 되는 날,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은 이미 독립적으로 KTX 이음을 조립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한 운영법이 아니라 설계 원리부터 완전히 이해한 거였죠. 박도원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정말 놀라워요. 이분들의 학습 능력이 상상 이상이에요. 이제 우리보다 사막 기후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6개월 연수를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때 작별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죠. 자이아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우즈베키스탄을 달리게 할 거예요. 샤크조드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기술자입니다. 영원한 학생이 아니라요. 요르단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실이 된 거였어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 이뤄진 거죠. 2027년 4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가운데 타슈켄에서 부하라 구간에서 첫 번째 UTY EMU 250 편성의 시범 운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날씨는 최악이었어요. 기온 42도의 폭염에 모래바람까지 불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출발합니다. 샤크조드가 운전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스페인 탈구와는 차원이 다른 정숙성이었어요. 동력 분산식의 위력을 실감했죠. 객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사막 바깥은 42도인데 실내는 시원한 25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특수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먼지 하나 안 들어오네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감탄했어요. 사중 필터 시스템 덕분에 사막의 미세한 모래까지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열차 앞면에 새겨진 문구였어요. 우즈베키스탄 레일 한국 기술 함께 만든 미래. 우즈베거, 한국어, 영어로 세 줄에 걸쳐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상징이었죠. 타슈켄트를 출발한 지 2시간 30분 만에 부하라에 도착했어요. 기존 스페인 아프로시옵보다 20분이나 단축된 시간이었죠. 그것도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말이에요. 자이아가 설계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부하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실크로드의 보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즈베거로 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승객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드러났어요. 이제 정말 우리들만의 열차가 된 거죠. 플랫폼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저 열차 정말 멋지다. 나도 커서 저런 열차 만들고 싶어. 한 초등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부하라역에서 제가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마리나 자문관님,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가장 빠른 기차를 판 게 아니에요. 대신 가장 느려도 함께 걸을 줄 아는 파트너십을 선물했습니다. 이 열차는 기술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그날 저녁 부하라의 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에서 온 박도헌과 현대로템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박도헌이 샤크조드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크조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관전자였어요. 스페인 기술자들이 와서 고쳐주기만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자이아도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박 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15년 전 요르단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실패의 기억이 성공의 감동으로 바뀐 거였죠. 밤늦게 호텔 창문을 통해 부하라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의 모습이라고.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제 신념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죠. 사막을 달리는 한국 기술을 보며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모델은 새로운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독립, 고객이 아닌 파트너, 판매가 아닌 공유. 이것이 미래의 기술 이전이 나아갈 방향이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사막을 6편성의 UTY EMU 250이 달리고 있어요. 2027년 9월까지 모든 편성이 완성됐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건 이제 우즈베키스탄 젊은이들이 철도 기술자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이아는 타슈켄트 공과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고 샤크조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도 한국 기술을 전파하고 있어요. 박도헌은 타슈켄트에 한국 우즈베키스탄 철도기술센터를 설립했어요. 진정한 기술 협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결국 인정했어요. 마리나, 내가 옳았어. 한국의 방식이 진짜 비즈니스구나. 나도 이제 한국 스타일로 일해보려고. 15년 전 요르단에서의 실패가 이제는 소중한 교훈이 됐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이 더욱 의미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에서도 한국 모델을 요청하고 있죠.
한국에서 만들어 세계와 공유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 기술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나라,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키우는 나라 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